시장이 이제 중요시 보는 건 뭐냐? 일본의 엔화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따가 오늘 오전에 발표될 일본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걔네들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엔화의 방향성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이게 청산 우려 문제가 어떻게 될지 가닥이 잡힐 거란 말이지. 연준이 결국 B컷을 단행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와중 아직까지는 FOMC로 해서 시장의 방향이 잡혔다 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 볼 건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장을 분석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지금부터는 매매를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넘어갈 건데 미증시 등락을 좀 보면은 발표 당일에는 B컷에 대한 침체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올랐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일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2.51%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컷임에도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진 것이냐?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궁금해할 건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3개의 지표가 발표되었어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경상수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3개가 발표되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까본다고 하면 경상수지, 즉 경상 적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기존 주택 판매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침체 우려에 좀 걸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와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굉장히 호조로운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신규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 전주 대비해서 꽤나 크게 줄은 모습이 확인되었고 4주 평균치를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본다면 꽤나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도 있긴 있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이고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것들 대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은데 여기에 크게 반응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준이 이번 FOMC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월에 발표했던 것 대비 물가는 더욱 잡힐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겠죠. 6월 달에는 2024년 4%를 전망했다면 지금은 4.4%로 꽤나 실업률이 상향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파월의 연설을 좀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고용지표에 대한 언급이 꽤나 자주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연준은 고용시장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거 시장 참여자들 또한 여기에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점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일정을 볼 때에도 이 고용과 관련된 일정의 중요도가 꽤나 올라갈 거고 여기에 대해 시장도 계속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만 시장의 화두인 연착륙에 있어서 고용지표가 꽤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계속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 우리는 일본의 금리와 이 엔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이거를 좀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8월 5일 코스피가 11%나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날인데 이게 지금 끝난 이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대두가 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자 20일 금요일 날 발표된 일본의 성명문을 좀 보면 일본은 다행히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더불어서는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다까지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여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가 동결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점점 내려갈 거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점차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청산 우려가 커지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12시에 발표가 됐고 이후에 엔달러 환율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환율이 좀 어느 정도는 약세를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 그 폭이 사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진 않지만,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고 현재 업계에서는 연말쯤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지금 촬영 시간이 한 2시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행이 3시 반에 연설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그 내용이 발표된 후에 엔화 움직임을 좀 담지 못한 게 아쉽기는 아쉬운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면은 연설에 따라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느냐? 사실 골자는 이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B컷, 사실 놀라운 결정이라는 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고 과거 B컷 이후의 증시 흐름을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런 와중 지금 내용들을 보면 2번은 상승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때는 어떤 트리거로 상승을 할 수 있었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때에는 IMF, 닷컴 버블과 같이 일종의 대공황 사태와 비슷한 이슈들이 주요 트리거였다고 한다면, 저 2번은 단순 경기 침체, 경기 부양에 대한 트리거가 가장 컸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사실 상승 당시와 현재의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야 하냐 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투자가 아닌 매매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사실 불확실성 해소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제가 현재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적더라도 이 시장의 유동 자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분명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본다고 하면 성장주와 경기 방어주 사이의 순환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한 순환매 등 트레이딩 관점에 따른 자금 순환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며 테마별로 한 개씩 깔아두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분석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향후 일정과 증시의 환경을 파악을 하면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나갈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